나눈 대로 이제 수업을 듣고 요약을 해보면 어떤 개념인 것 같다. 연관되어 있는 건 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뭐 연관되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이것도 요약을 못하면 너무 슬프지 않냐? 우리가 단원이 크게 6단원인가 정도 되는데 차방정식의 근이 그래프로 다 일일이 다 찍었을 때 그게 그 함수꼴로 나온다라는. 그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프에서 교점은 어떤 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두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고 맞아 안 맞아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고1 때 지금 단원에서 연립방정식을 하면 다 어떤 모양이 나오냐 태훈아? 다 어떤 모양이 나와 연립방정식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 연립방정식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고요. 너무 이제 슬픈 이야기죠. 우리 지금 단원의 그 제목에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아니에요? 그럼 연립방정식 하면 무슨 방정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목 자체에서도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성훈아? 연립방정식 하면 무슨 방정식이 나오냐? 그래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그 2차 방정식의 뭐의 개수와 같습니까? 뭐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교점의 개수가 그 2차 방정식의 이것도 이제 모르면 너무 슬픈 거야,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계속 개념으로 다 풀고 있는데, 결론은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개념을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풀었냐?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풀었다. 어떤 근입니까? 무슨 근입니까? 정확하게. 실근. 실수인 근이라고요. 허근이 아니라 실수인 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다 풀고 있는데 어떻게 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유형 어떻게 풀었어요? 위에 대표 유형 보고서 베껴가지고 그대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푼 게 아니라 위에 거 푼 거 대충 외워가지고 푼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학 공부를 해도 내가 이제 매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공부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똑똑하다 멍청하다? 컴청이요. 인간이 진짜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80% 그렇게 공부해요. 머리를 안 쓴다니까. 진짜로? 나 믿으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가르쳤잖아요. 믿어요. 머리를 못 써. 잘 봐봐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집을 한 번에 풀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 번 풀 때마다 개념을 써야 돼. 이 문제 풀 때도 개념 쓰고, 이 문제 풀 때도 개념 쓰고, 이 문제 풀 때도 개념 쓰고, 이 문제 풀 때도 개념 썼어. 그리고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풀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물어봐. 이번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뭐니? 근데 대답이 안 나와. 뭔 얘기가? 자,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개념을 써야 돼. 그래서 다 풀었대, 이 모든 문제를. 근데 개념을 물어봤는데 안 나와. 뭔 소리예요? 그러게요. 다 그렇게 푼다고요. 나 믿으라니까. 80%가 그렇게 푼다니까. 머리를 안 쓴다니까. 그 머리를 장식용이라니까. 진짜예요. 나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배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개념 복습을 해야 돼. 개념 공부해. 개념 노트 만들어서 개념 써. 라고 해도 개념 노트를 안 써요. 곧바로 문제를 풉니다. 또. 진짜라니까.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지금 물어본 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요. 딱 3줄이면 끝나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뭐랑 같다? 연립방정식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교점이 2개면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거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1개면 실근의 개수가 1개인 거고,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없으면 실근의 개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판별한다고 배웠냐면 그게 그 유명한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가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6단원에 풀고 있는 앞부분의 완벽한 개념의 끝이에요.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답을 못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얘기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노력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니까 그 많은 시간과 그 에너지를 들여서 설명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 곧바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어차피 대부분 다 고등학교 수학쯤 되면 여러분들 머리로 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뭐로만 할 수 있냐면 노력이에요. 오직 노력. 모든 사람들이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해. 근데 이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게 지 마음대로 노력하면 어떻게 한다? 곧바로 망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웃겨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하면 제일 빨리 시력이 늘고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분명히 머리 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내 말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물어보면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기보다 어떤 애가 공부 잘한다래? 수능적인 애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애가 공부 잘한다고요? 수능적인. 선생님 말을 정말로 잘 따르는 애. 왜냐? 대부분 따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잘 생각해보세요. 안 따르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주고 조언해도 따르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슬픈 이야기는 수학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컸을 때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도 똑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 이상. 그래서 또 망해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반복돼요. 매번 반복. 내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80%는요. 또 미친 짓을 하면 살 거예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대로 살 거예요. 지 맘대로 살 거예요. 절대 배운 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장담합니다. 그게 운동이 됐든 그게 공부가 됐든 그게 삶의 영역이 됐든.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놈들이 있어요. 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공부 잘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고민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나중에 살아남아요. 걔가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80%는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예요.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딱 생각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딱 하나야.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까요? 이러고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알겠지만 유튜브가 왜 유튜브인지 알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저게 방송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대부분. 건물주가 왜 건물주인지 알아요? 돈이 많이 버니까. 모든 게 뭐랑 연결되는 자기 욕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욕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삶을 살 것인가, 가치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없어져요. 뭐만 남는다? 욕심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게 남아있죠. 노력하고 싶진 않지만 모든 보상을 얻고 싶다. 일명 날먹사상이 있죠. 날먹사상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지만 뭐는 잘 받고 싶다? 성적은 잘 받고 싶다. 그게 몸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인간은 다 어차피 다 거지 같기 때문에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 그게 몸에 깔려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과 똑같이 그냥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 성적도 안 나와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삶을 살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제 유형 6번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이 겁나게 쉬워요.
자, 우리의 수업의 모든 거는요,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 순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참고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물어보자. 2차 함수는 좌표가, 지금 우리가 평면 좌표를 다루고 있으니까 두 개예요. 좌표가 뭐랑 뭐가 있냐? 우리 성훈아? x랑 y. 그래서 이제 묻겠습니다.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느 좌표를 얘기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좌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뭐 두 개밖에 없는데 다른 좌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야? 자, 태훈아, 무슨 좌표일 거 아니야? 최대 최소는. 응? 어느 좌표를 묻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 값이라고 하면 2차 함수에서. 확률은 50%죠. 왜냐? 두 개밖에 없어. 그지 않나요? 우리, 일단, 앞에서 이제 실근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무슨 좌표를 얘기했냐면, X좌표를 얘기해요. X좌표를. 근데, 이 최대 최소, 뭐,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은 다 어느 좌표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 Y좌표를 얘기합니다.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Y좌표. X좌표 쓰는 순간 다 틀리는 거야. 자, 무슨 좌표 쓰면 다 틀린다고요? X좌표 쓰는 순간 다 틀려요. 자, 그럼 Y좌표야. 자, 그래프에서 Y좌표가 최대 최소인 줄 알았어. 이제 최대 최소 Y좌표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렸어. 자, 최대값 어떻게 찾으면 되겠냐? 우리 성훈아. 생각해봐. 그래프에서. Y좌표잖아. 머리가 굴리라고요.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있을 거 아니야, 머리가. 지금 우리 머리가 좀 있을 거 아니야. Y좌표의 최대값, Y좌표의 최대값 어떻게 찾지? 생각해보라고. 그래프 그렸을 때. X를 없어요? 그래프로 생각하라니까, 지금. 응? 아니, Y좌표는 어떻게 돼야지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우리는 모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머리를 안 쓰니까. 우리 머리는 장식용으로 놔두기 때문에. 그죠? 슬프지 마. 그러니까 내가 2차 함수를, 어차피 그래프가 딱 두 가지만 밖에 없어요. 아래로 블럭 아니면 뭐밖에 없다? 위로 블럭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 다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2차 함수 그렸어. 전체 범위 안 그릴게. 이 범위 내에서 2차 함수를 그렸다. 언제가 최대일까? 언제가 최대일까? 그냥. 언제가 최대야? 태훈아. 언제가 최대야? 네가 어때? 여기. Y좌표니까 최위에 있는 게 최대예요. 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아, 너무 어렵다.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개념이 있다. 자,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효민아? 0. 0은 아니고요. 그냥 제일 밑에 있는 이게 최소예요. 이 Y값. 끝.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X값만 안 구하시면 돼요. X값이 최대 최소였다면 당연하겠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X값은 최대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뭐죠? X값은 최소예요. 이거예요. 끝이에요. 끝이라고. 지금 내가 가르친 게 끝이에요. 개념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Y좌표를 찾으면 그게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밑에 있는 Y좌표를 찾으면 그게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그럼 Y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자,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도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 충환이는 이제 졸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 성훈아, Y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Y값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할 정도면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는 자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성화로 가셔야 돼요. 아, 진짜로. 근데 여기 내가 봤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친구라면 이걸 이해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좀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전체 범위였어.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얘는 최소값은 있겠지만 최대값은 없는 거야. 왜냐?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이 없어. 최소값은 언제 때야? 꼭지점일 때. 꼭지점의 Y좌표. 당연하겠죠? 최대값은 없어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블록이 되면 당연하겠지만 무슨 값만 존재하는 거냐? 효민아. 최소값이 있어요? 밑으로 세상 내려가면. 아, 머리 잘 굴려주세요. 최대값만 존재하는 거야. 없는 거야. 전체 범위에서는 전체 범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 2차 함수를 대부분 준다는 거야. 전체 범위 너무 재미없잖아. 전체 범위 다 누구만 찾으면 돼. 그냥 누구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누구만 찾으면 끝나. 꼭지점. 꼭지점을 찾으면 끝난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모든 함수를 보잖아요. 2차 함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형으로 주는 경우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표준형이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나는 표준형 I don't know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애도 있는데, 자, 잠깐 아주 빠르게 2차 함수를 복습을 하자면 이 반은 워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줘야 돼.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앞에 걸 다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봐봐.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 이런 게 AX 제곱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 다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죠? 태어나?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냐? 기본형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냐? 중3 때. 그게 왜 나온 거야, 이렇게? A가 약수여서 그렇게 하면 이제 외운 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수입한다겠죠. 그죠?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겠죠. 성훈아, 어떻게 그린다겠냐? 까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분명히 다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시킨 대로 안 해요. 가장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길에 안 간다니까. 매번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다니까. 난 그게 항상 신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거든요. 가장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알잖아.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요. 이해가 안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외울 필요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내가 불안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수학적으로 근데 안 한다니까요? 영상도 절대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든 뭐 일단 해자. 이번만 대충 넘겨. 그러니까 거의 멀리 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이 조그만 데서 어떻게 여기만 대충 넘길까? 이런 근시안적이고 정말로 이제 불쌍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된다. 자, 좌표 찍어서 그리라고 했잖아. 되게 간단해요. 얘를 만족하는 근의 좌표가 무수히 많아요. 그 좌표를 연결하면 그래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A가 양수인 거 1일 때, 2일 때, 3일 때, 2분의 1일 때 다 좌표 찍어서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하게 나와요. 아!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A가 양수인 거는 다 아래로 블록이 되는 거야. 그거 이해하라고 했어요. 까먹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 기억하고 싶으면 다시 좌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표를 찍을 수만 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좌표를 못 찍는 놈도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좌표 못 찍으면 지적 장애 등급을 하진 않을게요. 못 찍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래서 좌표를 찍을 줄만 알면 2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한 번만 제대로 찍어보잖아요. y는 x제곱 내 말대로 진짜 찍어보잖아요. 근데 2차 함수 그래프에 어떻게 그린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줄게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요. 내가 시킨 대로 절대 하지 않고 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매번 얘기할게요. 지금 고1인데 여러분들이 내 말대로 안 따르면요. 지금 미안하지만 수학이 아주 어려워지지 않았거든요. 미안하지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내 말대로 안 따르잖아요. 그럼 점점점 점수가 떨어지고 이해가 점점 안 될 거고 점점점 망하는 길을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따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이 됩니다. 노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잘 듣고 시킨 거를 웬만하면 하세요. 그냥 믿고 하세요. 그냥 굳이
꼭 내 말대로 안 해야 돼.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진짜로 선생님 말대로 하지 않아야 돼. 굳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면요. 웬만하면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 다음에 해본 다음에 결과를 그냥 보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나한테 돌을 던지라니까. 근데 안 해보고 안 나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안 해보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지 맘대로 공부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계속. 응.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점 찍어서 그려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배우죠. 평행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뭐 x축으로 뭐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표준형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언제 배우냐면 이게 중3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중3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도 그때 분명히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대충 외우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렸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스탠드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학을 망하는 이유는 시킨 대로 절대 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시킨 대로만 하세요. 공부 안 할 거면요. 시킨 것만 하세요. 진짜. 별로 안 시켜요, 선생님이. 문제집 한 권 푸는 것도 안 풀고 어떻게 수학을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고등학교 때는요, 이 표준형으로 주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다 뭐로 주냐? 일반형으로 줘요.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주면 뭐를 그리기가 어렵냐? 표준형을 딱 보자마자 평행이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이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원래 꼭지점이 원점이었는데 뭐 같이 쓰세요. 너무 졸리면 일어나가지고 듣다 하나 하세요. 지금 시험이 지금 2주도 안 남았어요. 이때도 공부 안 하면 뭐 사실은 뭐 거의 답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기대를 할 게 없어요. 점점 성적 떨어질 일만 남았죠. 이게 0,0이었는데 꼭지점 가면 뭐가 된다? p, q가 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A를 봤을 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2차 함수 1차 테스트 배울 때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이 표준형을 뭐로 바꾸는 거 연습해야 되냐면 뭐로 바꿔야 돼? 일반형을 뭐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내가 바꾸는 게 귀찮기 때문에 문자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안 바꿔요. 그래서 뭐만 찾냐면 우리가 바꿀 때 뭐만 찾을 거냐면 대칭축만 찾을 거예요. 꼭지점에 X좌표. 뭐만 찾는다고? 대칭축. 그냥 바꾸는 게 은근히 귀찮아요. 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축만 찾을 거야. 그럼 이거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중3 때 배울까 안 배울까? 배워요. 증명도 하라고 시켜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당연히 안 했겠죠? 분명히 그때도 하라고 했겠지만 안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약간 그런 거죠. 중3 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건요. 수학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만들 거예요. 같이 쓰세요. 진짜 졸린다. 그럼 쓰기라도 하고 어떻게든 앉아서 발버둥을 치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쓰세요. 같이. 응. 자, A로 묶을 거야. A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그냥 3 쓸게요. 자, 어디까지 묶은 거냐? 1차항까지 묶은 거야. 그 왜 1차항까지 묶냐?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1차까지 묶은 거야. 완전제곱식 만드는 건 여러분들 이제 지겹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슬픈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바꿉니까? 효민아? 일어나는 거 제곱해서 더해주죠. 얘 일어나면 뭐 됩니까? 그냥 분모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누면 분모에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2a분의 b를 제곱한 거에 더해요.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 거죠. 이게 완전식 만나는 거예요. 맨날 똑같잖아요.
나눠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게 중4 때부터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친듯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모른다. 한 번도 안 했고, 이것도 내가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해 줬잖아. 왜 일어나는 게 나오는지도.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나오겠지만 최고차항이 1일 때 이거를 2로 나눈 걸 제곱한 게 혼자 상수항에 있는 거야. 이게 곱셈공식이잖아요. x 플러스 a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개하면. 그래서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걸 제곱한 게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돼요. 여기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럼 이게 얼마만큼 곱해진 거냐고 본다면 이거를 제곱한 거랑 a랑 앞에 곱해지겠잖아. 지금 분배 법칙 때문에. 이것만큼 더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에다가 제곱하면 4a b 제곱이야. a를 곱한 게 더해진 거야. 4a인데 b 제곱 더해서 빨리 줍니다. 더해진 만큼 빼가. 근데 이 뒤에는 안 구할 거야. 이 9대까지 구하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만 기억할 것이냐? 여기까지만 기억할 거야. 자,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나와.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은 뭐가 되느냐? 이게 0이 될 때. 이게 뭐가 될 때? 이게 0이 될 때. 수식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수식으로 보자면 이 제곱식은 완전제곱식은 뭐보다 커 나갔냐 태훈아? 다 배우지만 엄청나게 나오죠.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커 나갔대? 0보다 커 나갔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언제일 때야? 0일 때야. 그게 꼭지점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x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그게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 a가 2차항의 개수고 b가 1차항의 개수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프 다 그릴 거야. 내가 이 일반형 문제를 표준을 안 바꿀 거예요. 그냥 곧바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왜 선생님 저렇게 그리냐? 표준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귀찮아요. 얘네들 가르치는 방법들은 다 편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굳이 저거를 표준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 그릴 때. 수업 듣다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다 배웠어. 자, 문제를 봅시다. 이제. 용 6번.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대값이 같대. 자, 612번. 자, 1번에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소값.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제 보자마자 그냥 그래프는요, 이차함수 그래프는요, 그냥 기본이 돼야 돼. 자, 최고차항을 봤어. 몇이죠? 2분의 1이죠. 양수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가장 기본인 거죠.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 대칭축을 찾는데 표준을 안 바꿀 거야? 대칭축 찾는 방법 방금 배웠습니다. 방금 배웠어.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이 2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해. 몇이야? 2분의 1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를 밑으로 내려요. 왜냐? 이 마이너스 2a가 분모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b는 문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공식을 쓰는 건 되게 쉬워요. 얘에다가 최고차항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를 여기다 나눠. 그러면 그게 대칭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대칭축은 몇이 된다? 2가 된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내가 이거 매번 나올 때마다 표준형으로 안 바꿀 거야. 안 바꾸는 이유는 그냥 공식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자, 얘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냐? 쇼미나. 지금 언제가 최소값이에요?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쉬운 문제지만.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아닙니까? y값이. 최대 최소는?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최소값, x값 나왔잖아. 몇이야? 대입하세요. y값 나오겠죠. 그치? 최소값은 x에 2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위식에다가. 대입하세요. 갔다가. 2가 최소값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자. 우리는 y값인 거야. 1을 대입해서 2,
빼기 4 플러스 K니까 최소값은 K 빼기 2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그래프 다 그리래. 제발 그래프 좀 그려. 제발 외워서 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을 안 쳐들어 먹어요. 진짜로. 공부 못한 애들은. 왜 한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항상 미스테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태훈아, 얘 어떻게 그래프 그려주냐? 이런 블록이죠. 왜? 대답하세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얘가 없으면서 이런 블록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으면 되냐? 대충 찾으세요. 공식적으로 찾아볼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4죠. 4로 나눠요. 그럼 대칭축 몇이에요?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뭐 이것도 계산을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구하는데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끝이야. 그냥 그래프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값 구하시면 돼요. y값 그냥 대입해가지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돼요. 이게 최대값이. 간단하죠? 그냥 뭐 되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린 다음에 대칭축 찾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최대 최소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라 하겠냐? 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서로 어떻게 했냐? 서로 같대. 미지 하나밖에 없잖아. 같대. 식 하나 나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4K. 1차 방정식입니다. 넘어가면 4. K는 몇이 나온다? K는 1다. 답인 거예요. 엄청 쉬운 문제죠.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릴 때 다 그릴 것도 없어요. 최고차항 보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슬퍼지는 겁니다.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릴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만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2AB를 통해서 뭐만 찾으면 돼? 대칭축만 찾아요. 왜냐? 표준형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귀찮으니까. 안 바꿔도 돼요. 내가 안 바꾸는 방법 알려줬어요. 굳이 안 바꿔도 그래프리를 대칭축만 찾으면 그래프인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자,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15번 문제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오랫동안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다 지뢰밭이에요. 이 뒤에 부분들이 겁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615번을 보세요. 별표 치세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 개념들을 이제 알았어. 이게 이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615번.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0이 되는 실근의 곱을 구하래. 일단 뭐 2차 방정식을 나중에 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함수가 fx가 2차 함수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가족권에서 f1은 2다 라고 줬어요. 식을 하나 준 거죠. f1은 2다. 자, 2차 함수라고 놓으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몇 개가 나오냐면요. 미지수가 몇 개를 모르게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하면. 결론은 이 A, B, C를 찾아가는 싸움인 거야.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찾아야지 이 문제를 푸는데 2차 함수를 전혀 모르게 되면 미지수가 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래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보고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자,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에서 fx의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달하겠어. 자, 이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효민아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야, 위로 블록이라는 거야? 최대값은 언제 나옵니까? 그래프 모양이 2개밖에 없는데. 위로 불러. 그래, 위로 블록이라고.
이 문제에서 지금 최대값이 다라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의 x좌 y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다? 지금 이게 y가 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힌트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래프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잘못 푼 거예요. 여기서 제일 핵심 뭐냐? 다예요. 다에다가 별표를 줘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정식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 fx 더하기 10은 0에 두 식은의 합이 6이다.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자, 이게 어마무시한 거야. 이거를 지금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이해하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했냐, 이해를 못했냐. 나조건까지는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웬만큼 머리를 굴릴 수 있으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조건부터가 이제 애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수식적으로 볼게요, 수식적으로. 자, 수식적으로 봤을 때, fx가 얘야. 그러니까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 fx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두 식은의 곱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fx 플러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볼게요. 그러면 fx가 0이라는 방정식은 여기다 쓸게 그냥 이런 방정식일 거야. 이거야 그냥 fx가 ax 제곱하기 bx가 c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위로 블록이니까 a가 음수인 건 알아. 일단 위로 블록이니까 일단은 자. 이때 이거의 근을 이거의 두 실근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뭐라고 놓는다고? 알파 베타. 이거 지금 수식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태훈아 이 두 실근의 합은 뭐가 나오니?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앞에서 다 배우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준 방정식을 한번 따라 볼게요. 여기서 준 방정식. 다에서 준 방정식. 저건 뭐냐? fx 더하기 10은 0이라는 방정식이야. 그럼 fx가 ax 제곱이니까 다시 쓸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얼마 더한다? 10을 더한 거를 0이라고 한다. 자, 얘의 두 실근을 뭐라 놓을 거냐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놓을게. 자, 이제 근이 다를 거니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놓을게요.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에 두 실근의 합은 뭐가 되냐? 태훈아. 똑같아. 자, 잘 보세요. 이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의 합과 이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의 합은 바뀌었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fx 더하기 10은 0이라는 두 실근의 합이 6이었어. 그러면 여기서의 두 실근의 합도 몇이 되는 거야? 6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거는 지금 그래프로 설명한 게 아니야. 지금 다 뭐로만 지금 설명한 거냐면 수식적으로 설명한 거야.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상수항이 더해져봤자. 자, 잘 보세요. 원래 있던 방정식에서 상수항이 더해져봤자 어차피 두 근의 합은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이 창의 계산 1창의 계산만 연관이 되니까 상수항이 바뀌어봤자 두 식은의 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근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두 실근의 합이 안 바뀐다는 거야. 뭐가 안 바뀐다고요? 두 실근의 합이 안 바뀌는. 실근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실근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상수항이 원래 있던 방정식에서 상수항이 더해져봤자 어차피 두 실근의 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얘 두 실근의 합이 6이야. 근데 상수항만 더해졌지. 그럼 얘도 두 실근의 합은 6인 거야.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안 배우는 개념인데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걸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보자고요?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fx는 0이라는 거는 자, 이거 똑같은 거 수식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근과 계성에서 증명을 했어. 자, 이거 이해하시고요. 얘를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할 거야. 얘는 이렇게 넘길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의 식은 어떻게 되냐? 그래프로 보자면 y는 fx랑 y는 제로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이거의 교점이
교점의 x좌표가 두 시그니에요. 이걸 알파 베타로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래프 바꿔보면은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10.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할게요. 자, 그래프로 보자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조금 지울게요. 어차피 여기다가 좀 그려놓을게. 자, 그렇다는 건 이게 그거 봐봐. 내가 이제 fx를 그렸어. fx를 그렸는데, 그렸어요. 자, 잘 보세요.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y는 fx야. 자, 그 다음에 y는 제로를 그렸어. x축이죠?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게 x축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의 시그는 여기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얘의 시그는 뭐냐? 얘의 시그는 y는 fx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여기 밑에 있는 거야. 이게 y는 제로죠? 자, x축이 y는 제로야. y가 0인 좌표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이 y는 제로니까 y가 마이너스 10은 요 밑에 있어요.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그럼 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시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이 근과 이 근은 달라요. 달라져요. 근데 뭐는 똑같냐면 합은 일정해요. 그럼 합은 어떻게 구하냐? 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대칭이란 말이야. 자, 봐봐. 이게 대칭축이 안 움직여요. y는 fx니까. 이 대칭축이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방금 구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b. 안 구했어? 아마 먼저 구했냐? 대칭축 x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알파 베타의 중점이야. 이 대칭축이. 얘도 얘의 중점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중점 어떻게 구하냐? 가운데 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 태훈아? 가운데 점 어떻게 구해? 중점. 가운데. 뭐 2하고 8의 가운데 어떻게 구해? 그건 거리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점 구하는 건 아니잖아. 거리는 중점 어떻게 구하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산수 평균처럼 구하시면 되죠. 자,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숫자로 보여줄게요. 진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하나 안 돼 있어서 1하고 4의 중점을 구하라 그래. 그럼 둘을 더한 다음에 빼면 이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중점이 아니에요. 거리 구하는 것이 빼는 거는 왜 거리랑 중점을 헷갈립니까? 그래서 중점은 이 둘을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야? 1로 나누는 거야. 이게 중점이에요. 중점을 구하는 방법. 뭐 공식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자, A랑 B가 있어. 그럼 이 거리는 뭐가 된다? B-A가 될 거지. 그럼 이 반절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B-A가 됩니다. 반절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요? 이 거리가 빼면 나오는데 이걸 뺀 거의 반절이 2분의 B-A야. 그러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좌표에서 이걸 더하면 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점을 우리가 유도를 해요. 어렵지 않게. 그냥 더한 다음에 이거 나누면 돼요. 그냥 평균 내주시면 돼요. 이게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자, 이게 중점 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으로 되게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지만.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거의 중점이 얘야. 누구라고? 중점을 구하는 거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결론은 첫 번째에서 여기서 나오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로 2로 나눈 게 얘야. 그래프로 보자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양변에 2를 딱 곱하잖아?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뭐가 되냐? 여기서 2를 곱하면 양변에다가 근과 기수의 관계가 돼. 근과 기수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두 실근의 합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두 실근의 합은 대칭축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대칭축의 2배가 된다. 두 실근의 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두 시근이 1하고 만약에 5였어. 두 시근이 1하고 5였어. 그러면 중점 좌표는 당연히 더해서 이거 나니까 3이 나오겠지. 이게 3이 나올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대칭축하고 이 두 시근의 합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대칭축을 2배 하면 두 시근의 합이 나와요. 지금 수식으로도 나왔겠지만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2차 함수에서 대칭축과 2차 함수에서 대칭축과 두 시근의 합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대칭축 x가 마이너스 2분의 b죠? 이거는 2차 방정식의 두 시근의 합의 2배라고. 방정식의 두 시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걸 2배 2분의 1배 하면 대칭축이 나온다. 다시 한번 두 시근의 합을 2분의 1 하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대칭축이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봐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냥 fx의 두 시근의 합을 준 게 아니야. 뭐를 줬냐 문제에서 fx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에 두 시근을 줬냐면 10을 더한 거야. 봐봐. 그러니까 결론은 근이 바뀌어. 근은 바뀌지만 상수항만 더해지게 되면 근은 바뀌지만 뭐는 바뀌지 않는다? 두 시근의 합은 바뀌지 않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를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니까 근은 바뀌지. 이게 10만큼 더해졌으니까 근이 바뀌어요. 근은 바뀌지만 상수항만 더해지게 되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시근의 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나 근은 다르겠지만 두 시근의 합은 똑같다. 그러면 두 시근의 합을 아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구할 수 있다? 그 두 시근의 합의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대칭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시근의 합이 6이다 라고 하는 순간 두 시근의 합이 6이라는 순간 대칭축은 몇이 된다? 3이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칭축이 3이라고 하는 순간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 대칭축도 뭐가 된다? 3이 된다. 왜냐? 10을 더하거나 빼봤자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평행하기 때문에 대칭축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적 봤을 때 10을 더했냐 10을 뺐냐 이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대칭축이 안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안 움직여 대칭축은. 그러니까 여기 만원은 대칭축이 3이면 얘도 대칭축은 몇이 된다? 3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 이 다조건에서 fx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줬을 때 이 두 시근의 합이 6이면 여기 fx 0대 두 시근의 합도 6인 거고 두 시근의 합이 6을 줬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3이다 라고 준 거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가 뭐가 나오냐? 여기가 바로 x가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 3,4를 준 것처럼 연결이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래프랑 방정식이 대칭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 땡 지랄을 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 왜 이렇게 되고 그래프적으로 왜 똑같으며 그래서 결론은 끝난 문제인 거야. 자, 왜 끝났냐? 꼭지점 좌표를 준 거야. 그럼 이제 꼭지점 좌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2차 함수를 뭘로 접근하게 되냐면 당연하겠지만 표준형으로 접근합니다. 자,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뭐로 접근한다? 표준형으로 접근해. 그럼 어떻게 되냐? fx는 a에 꼭지점 좌표가 3,4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a는 음수 값이다. 그래서 나와 다를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준 거야. 최대값이 다다. y좌표 준 거고. 두 시근의 합이 3이 6이다. 꼭지점의 x좌표를 준 거야. 그걸 통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남은 미지수가 a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꺼내주었다. f1은 2다 라는 걸 통해서 a 값을 준 것이죠. 그래서 fx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입할게요. a, 2를 대입해서 a를 찾아야 돼. 이때 a가 음수가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뭐 최고 난이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제부터 이제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져요. 앞에까지는 그냥 노가다 문제가 많았다면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4가 2가 되기 때문에 4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럼 전개를 하면 fx가 나와요. 왜 그러냐? fx가 0의 실근을 구해야 돼. 두 실근의 곱을 구해야 돼. 근과 계승에서 쓸 거야. 그리고 이걸 전개할 겁니다. 전개할 거예요. 전개하면 x-3의 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fx 쓸게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곱하면 3x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이니까 a분의 c예요. 그래서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치면 두 실근을 알파 베타의 곱은 최고차 a분의 c죠. 몇이 나온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5를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볼 건데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진 않는데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념서 이상의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이렇게 많이 나와. 이제 슬프지만 이제 많이 나와. 그러니까 혼자 독학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 점점. 수학이 어려워져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잘 하시고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어나세요. 여기 2차 실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어렵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오랫동안 했고 어느 때 이제 집에 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묻으시면 되겠고요. 좋죠? 뼈를 묻으시면 됩니다.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자, 616번부터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616번을 볼게요. 616번은 이제 차이가 뭐냐? 범위가 전체 범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x범위가 0부터 x가 3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 2차 함수의 최대차수를 구하는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인데 자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태연아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냐? 아래로 아래 대충 축은 몇입니까? x는 잠깐만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1 그래요 1이에요. 이겁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을 안 바꿔도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것만 알아도 대충축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되게 쉬워요. 0이죠. 1에서 0까지 가려면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되죠? 한 칸. 3이면 1에서 2 칸이죠. 2, 3.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3이라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내가 파란색 그렸어요. 여기서 최대값은 몇이냐면 최대값은 몇이다? 여기에요. 최대값이 몇이래요? 4래요. 뭐 신났죠? 웃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이 4라고 했죠. 그럼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나오냐? x에다 3만 대입하면 나오는 거야. 제일 위에 값이니까. 되게 쉽단 말이야. 3에다 대입해요. 3에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3, 27 빼기 63, 18 플러스 k가 4라고 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3에 대입하면 최대값이. k값이 이제 나오죠. 이제 9가 되겠고 k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k가 마이너스 5는 거예요. 자, 그때 뭐를 구하는 문제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최소값은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냐면 제일 밑에 있을 때 봤더니 x가 1일 때예요. 1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k값은 구했고 1을 대입하는 1을 대입하게 되면 3 빼기 6 빼기 5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은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예요. 특히 뭐가 고정되면 문제가 쉬워지면 이 대칭축이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그 문제가 겁나게 쉬워져요. 절대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칭축이 고정이 되면. 자, 그러면 620번에 봅시다. 620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조금 애매해지는데 620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대칭축이 고정인가요? 620번 한번 보세요. 지금
미지수가 막 들어가 있는데, 미지수가 막 들어가 있어요. 짜증나게. 대칭축은 고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문제들은요, 앞장에서 안 나오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620번을 보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x는 1까지가 되겠고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고 최대값이 뭐라고 했냐면 5 최소값이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미지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곧바로 풀기가 되게 어려운 게 대부분인 거야,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서 일단 대칭축은 찾아보면 대칭축은 고정이에요. 다 우리 태어나 대칭축 몇이야? 대칭축 뭐야? 마이너스 2. 대칭축은 x가 2로 고정입니다. 뭐 미지수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쉬운 편인 거야. 대칭축만 고정돼도 문제가 좀 쉬워요.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a를 몰라. 그러니까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효민아. 몰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그려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그려가지고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그냥 평이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그냥 평이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대칭축 x는 2야. a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부터 들어가 봅시다.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절대값부터 나누는 거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래프 그립니다. 대칭축은 x가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돼. 여기가 x가 1인데 마이너스 1은 두 칸 더 가요. 여기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없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최대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는 x가 1일 때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고요. 위아래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것까지 못 본다 그러면 이제 좀 슬퍼지겠죠? 위아래도 못 본다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대입합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나와요.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대입하면 a 그죠? 마이너스 제곱도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a로 바뀌겠고 플러스 b가 되겠고 이게 지금 최대값 5니까 5가 됩니다. 그럼 x에다 1 대입해요. 최소예요. 1 대입하게 되면 a 빼기 4a 더하기 b가 마3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왜냐? 그래프를 그릴 때부터 a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해놓고 시작했다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가 양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만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5a 더하기 b가 첫 번째 거고 5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3이니까 빼줍니다. 그럼 8a가 나오겠고요. 빼면은 8이 나와서 a는 1이 나옵니다. 맞네요. 양수가 나왔어요. 자, a가 1인 걸 확인했고요. 그때 b는 몇이냐? 0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입니다. 근데 이게 음수 때도 해보겠지만 음수도 돼요. 내가 이게 음수도 되거든요. 음수 때도 해볼게요. 음수도 되거든요. 근데 a, b가 다르거든? 근데 합이 일정하더라고. 이게 둘 다 돼요. 문제가. 자, 두 번째로는 a가 음수일 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위로 블록으로 되겠죠. 위로 블록으로 당연히 그릴 것이고요. 대칭축은 아까 그렸지만 x가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일과부터 마일이니까 1은 한 칸 가고 두 칸 더 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 이때가 x가 1이고 이때가 최소 마3, 이때가 최대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입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그냥 평이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고 따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어야 돼요. 그냥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a 더하기 b가 나오고 이게 마3이에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 나오겠고 이게 몇이다? 5a. 또 빼줘요. 빼면 8a는 마이너스 8이 나와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음수 나왔죠. 만족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b가 뭐가 나오냐면 b가 2가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와요. 둘 다 똑같이 나와요. 둘 다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 더하기를 물어본 거야. a 더하기 b를. 답은 몇인가? 1인 거죠. 둘 다 똑같이 나와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재밌죠? 둘 다 된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백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2차 함수 최대차에서에서 몇 번째 문제가 나오냐? 이 대칭축이 고정이 아닌 문제가 나와요. 자, 그게 누구냐?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야. 기본 심화 과정이야. 그게 누구냐? 621번이야. 자, 2차 함수 최대차에서의 문제의 난이도는 뭐가 결정하냐? 대칭축이 고정됐냐? 대칭축이 고정되지 않았냐가 대부분 결정해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고정되는 문제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왜냐?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621번을 보세요. 621번이 상문제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 상이냐 물어보면 대칭축이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래프를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치수를 찾아야 돼요. 아주 스펙터클하죠. 아주 재밌겠죠? 생활 재밌겠지? 영혼이 없어요. 지금 멋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공부하세요, 지금. 자, 621번을 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심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의 심화. 최상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가 되겠고 전체도 안 봐요. 어디만 보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작은 데는 버려. 자, 그때 최대값이 몇이냐면 최대값이 15가 되는 거죠. 자, 태훈아, 대칭축 몇입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럼 이제 좀 슬퍼지는 거죠. 얘 개수가 뭐죠? IK, EK. 2k입니다. 제발 x 문자 다 빼지 마시고요. x 앞에 있는 게 b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기들을 잘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을. 대충 외우지 마시고. 그럼 뭐야? k. 대칭축이 움직여요. k 값에 따라서. 자, 일단 그래프 자체는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건 확실한 거예요. 자, 위로 블록 확실해요? 대칭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를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자, 어디만 본다고 했죠? 문제에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는 거야. 언제만 본다고요? 그래프를?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내가 나눌 거야. 자, 그래프를 나누는데 여기가 뭐냐? 이게 x가 3이에요. x가 3인 점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야. 여기가 x가 3보다 큰데 여기가 x가 3보다 작은데. 근데 우리는 어디만 봐야 되냐면 x가 3보다 큰데 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문제에서 지금 여기가 x가 3보다 큰 데가 되겠고요. 왼쪽 가면 x가 3보다 작은 데가 될 거야. 그러면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나눠지는 게 더 복잡하게 나눠지면 더 심화로 가는 문제들인 거고, 여기서는 봐봐. 그래프가 대칭축이 위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됐어? 이쪽에 대칭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최대값이 과연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자, 여기 있다는 거는 x가 k가 대칭축이죠? k가 뭐보다 작다는 얘기냐?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k가 3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칭축이 K입니다. X는 K야. 대칭축 K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3보다 K가 작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나눠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이게 고등학교 때가 그냥 기본 개념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냥 다 응용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 개념서를만 잘하면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개념서는 정말 가장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 개념서 할 때도 맨날 뭐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하겠다. 맨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슬픈 이야기죠. 이번 여름방학 때도 개념서를 또 배울 텐데, 개념서는 정말 슬프지만 그냥 기본이에요. 슬프죠? 그러니까 개념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심화 문제를 학기 중에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뭐만 시키냐면 기본만 시켜요. 심화를 하나도 안 줘요. 왜냐? 줘봤자 의미가 없어. 어차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보게 하는 거야. 응용 거의 안 된 거, 머리 거의 안 쓰는 거.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거의 똑같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머리 쓰냐? 거의 못 써요. 실제 수학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는요, 기본 개념을 배워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걸 원해요. 왜냐? 그때 머리를 쓰니까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쓰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이 쉽게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수학을 쉽게 내면요,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 길러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대충 외워서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도 어렵게 나오고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를 안 하게 돼요. 뒤로 가면. 머리 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머리 쓰는 놈은 살아남는 거고 안 쓰는 놈들은 도태된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기조예요. 뭔 말이겠어요? 그래서 뭐 수능 문제를 쉽게 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수학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라니까? 수학을 배울 이유가 없죠. 쉽게 낼 거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칭축이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대칭축이 여기가 x와 k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k가 뭐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은 케이스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다 점으로 그려놓는 게 뭐냐면 다 보일 필요가 없어. 어디만 봐야 되냐면 x가 뭐보다 클 때만 보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어디만 본다는 거야? 여기만 본다는 거야.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 그러면 쉬운 개념들은 그냥 보너스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푼다는 거는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개념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는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 머리를 계속 쓰는 거야. 내 머리가 멈춰있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3보다 크다 여기인 거야. 그럼 언제가 최대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만 보세요. 여기가 최대인 거야. x가 몇일 때? 3일 때. 얘 제일 위에 있잖아. 아니야? 제일 위에 있잖아. 언제가 최대값이야? k가 3보다 작을 때는 언제가 최대값이냐면 x가 3일 때가 최대값이야. 이때가 제일 위에 있잖아. 왜냐면 여기서만 볼 거니까. 지금 그래프로 다 파악하는 겁니다. 절대 수식으로 못 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수학은요,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요. 내가 분명히 그래프를 계속 그려라 맨날 하는데도 안 그리는 놈들이 있어요. 대단한 놈들이. 왜 안 그리는지 모르게 나타내? 왜냐,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식으로만 문제를 풀어서 대충 외워서 풀려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짓이야.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왜냐? 시간 낭비예요. 그럼에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왜냐? 멍청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지 않으면 어차피 어떠한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워서 대충 풀겠다는 놈들 수직 외워가지고 그런 놈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 일단 중요한 건 3일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k가 3보다 작을 때 더 써볼게요. k가 3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언제냐? x가 3일 때야. 대입합니다. x가 3일 때를 대입해요. 최대값이 나오죠. 나오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 대입하니까 6k예요. 이게 몇이 된다? 최대값 15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k값을 구하게 되면 6k는 넘어가면 24니까 k는 4가 나와요. 모순이죠. 왜 모순이냐? 분명히 내가 k가 뭐보다 작다고 했어요. 3보다 작다고 했잖아. 근데 k값이
뭐가 나온 거야? 4가 나온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K가 뭐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K가 3보다 클 때.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심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한 땀 한 땀 다 그려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나게 돌아가요. 실제적으로. 근데 대부분 그거를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애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접근을 못해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머리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얘가 이제 점점점 논리적인 애들이 돼가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배우면.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논리 구조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완전 달라져요. 그걸 지금 원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미안한데 그럼 대학교를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돈 낭비하는 거. 또 가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건데 머리를 전혀 안 쓰게 될 거예요. 나와봤자 정말로 안타깝지만 대학 등록금을 기부하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통해서 기부했다? 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바꾸는 기부를 하고 온 거죠. 거의 머리를 못 써요.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머리 쓰는 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게 되고 가야 돼요. 이게 돼야 돼, 무조건. 여기서 이제 K가 3보다 크다 보면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점은 이렇게 찍은 이렇게 위로 블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 어디만 볼 거냐? 다시 어디만 봐야 되죠? 어디만? X가 3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그럼 당연하겠지만 언제가 최대값이냐? X가 언제가 최대값이냐? 효민아. 언제가 최대값이야? X가 언제가 제일 큰 최대값이야?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나요? 위아래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고민해야 돼요? 어디가 제일 위야? 언제가 제일 위야? 여기잖아. X가 K 때 최대값이라고요. 위아래만 보면 된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최대 최소는요, 그냥 위아래만 알면 돼요. 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위아래를 난 모릅니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 때가 최대예요. K가 3보다 커지면 X가 K 때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서 일단 K를 대입합니다. X한테 K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이 나오고 있고, 이게 최대값 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제곱은 15가 되니까 K가 두 개가 나와요. 뿔마 루트 15가 나오겠죠. 이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 성원아, 누가 살아남냐? 플러스 15. 왜냐? 뭐라고 불렀어, 처음에? K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K는 루트 15만 살아남는 거예요. 3보다 큰 놈만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5는 3보다 작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나온다? 루트 15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냥 생각해서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서 뭐 위로 블록 아래 블록 그렇게 장난친 거는요. 제일 쉬운 개념들이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머리를 별로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니까. 고등학교 때는. 자, 여기만 이제 어려우면 좋겠는데 이 뒤는 다 가시밭길이에요. 쉬운 게 없어요. 다 응용이기 때문에. 자, 좀 이어서 봅시다. 내가 여기를 뭐 대충대충 설명하고 싶은데 대충대충 설명하잖아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듣고서 다 그려보고 진짜로 시간 컵이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이해하면 내가 여러분 천재라고 부를게요. 자, 내가 이 수업을 듣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이해돼서 문제가 풀린다. 여러분들은 장연코 천재 반열에 들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만 돼도. 일반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집에 가서 머리 싸매놓고 그래프 그리면서 따져보고 해보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돼요. 자, 순식간에 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622번 공통부분이 있는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 엄청 중요해요. 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합쳐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그거죠. 자,
오늘 유형 8번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형 9번부터는,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는 토요일날 여러분들 숙제로 나갈 수 있어요. 영상을 봐라. 이 뒷부분은. 1시간짜리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토요일날 웬만하면 시험 대비를 할 거니까 강의보다는 질문을 많이 받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 뒷부분에 대한 강의를 못한 부분은 영상 숙제가 나갈 거예요. 보고서 다 풀어와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이 뒷부분들은 다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혼자 풀라고 주질 않아요. 왜냐? 거의 다 망하니까. 왜 그렇게 푸는지도 모르고 대충 외워서 풀거든요. 자,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가 된다. 누가 보더라도 효민아 뭐 하고 싶어지냐? 식을 딱 보니까 제곱을 하고 싶다면 뭘 하고 싶냐, 성훈아? 지원. 그래, 치환하고 싶지 않아. 누가 보더라도 같은 모양으로 써놨잖아요. 그냥 보면 치환하고 싶겠네. 그럼 봐봐. 치환할 때 이게 치환하는 문제예요. 앞으로 치환을 미친 듯이 많이 할 겁니다. 자, 치환을 정확히 배워요. 너무 중요해요. 정확히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이 문제에서 누구 보더라도 얘를 치환하는데 보통 치환할 때 문자를 뭐를 많이 쓰냐면 t를 많이 써요. 문자 뭐를 많이 쓴다고요? t.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문자 내가 바꿔 썼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예. 일반적으로 t를 많이 쓰니까 t를 이렇게 쓸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t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면서 t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t에 대한 2차 함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범위는 뭐를 줬냐면 내가 치환했죠? 범위는 뭐에 대한 범위를 줬죠? x라는 변수의 범위를 준 거예요. 뭐의 범위를 줬다고요? x라는 범위.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준 거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x값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이 x를 뭐로 지금 치환했냐면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 치환했을 때 여기서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냐?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뭐로 바꿨어? x값의 범위에서 뭐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t의 값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치환하게 되면요, 약간 내가 들 때 전 남친 모든 거 다 삭제시키고 새 남친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도 지금 치환했을 때 x값의 범위에서 무슨 값의 범위로 바꿔야 된다? t값의 범위로 바꾸는 거야. 치환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2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t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 t가 누구 좌표 자리였냐? 태훈아. 원래 t가 누구 좌표 자리였어? 원래 t가. X. Y. y 아니니까. 정말 야, 여기도 써 있는데 좀 슬프지 않냐? 자, y 좌표인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t 좌표의 범위를 찾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찾았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쉽게 보자면 y 좌표 범위를 찾았던 거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구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안 그린다? 그래요. 그래서 t의 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고 하면 되겠냐? 봅니다.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고 하면 되겠냐?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기본인 거야. 자, 얘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죠. 보자마자 대칭축 나와야 되는데 x는 몇이냐? 세훈아. 그래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2칸 가면 되겠고요. 2는 오른쪽으로 1칸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 모양.
그래서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대고 이때가 x가 2일 때예요. 이때 이 t값, y좌표 값이죠. 여기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t값이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t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지만 치환하게 되면 t값의 범위는 이 최대 최소값의 범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y좌표가 어디 사이에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고. 그래서 1일대를 대입해요. 1일대를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와요. t의 최소값은 2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거야. t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질 때. 그리고 제일 최대값은 뭐냐? 마이너스 1일 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몇이 나온다? 6이 돼요.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다?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니까 2부터 t는 어디 사이 나온다? 6 사이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치환했을 때. 그러니까 치환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x값의 범위를 t값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치환하는 순간 x의 모든 잔재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완전히 구남친 같은 느낌으로 그냥 싹을 다 없애버리고 새 남친을 다 바꿔버려야 돼. 바꿀 때 이 원리를 쓴다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최대 최소 원리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범위를 통해서 여기다 넣는 거야. 넣는 거야. 그러면 2부터 t가 6 사이에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뭐를 구하면 된다? 뭐를 구하면 된다? 다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구하기 어려웠죠. t로 바꿨어요. 그럼 t에 대한 2차 함수를 풀면 돼요. 그럼 다시 뭐를 그리면 되냐? t에 대한 함수를 또 그려요. 근데 범위는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1때 2까지였던 게 뭐로 바뀌었어? t의 값의 범위는 2부터 6까지로 바뀐 거야. 그럼 이 파일을 온 거야. 여기까지 이제 온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항이 1이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 당연히 대칭축이 또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b로. 이번에 효민이한테 줄까? 효민아,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축 몇입니까? 뭘까요?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야. 얘가 1이 개수고 마이너스 2가 1창의 개수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지금. 얘랑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몇이 된다? 대칭축은 t가 1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대칭축인 거야. 지금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린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 사이 보는 거야? 2부터 6이니까 당연하겠지만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칸 간 거야. 6은 더 많이 간 거죠. 결론은 2일 때가 최소인 거야.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거야. 6일 때가 t죠. x가 2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t가 2일 때 t가 2일 때고 t가 6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자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 치환하는 문제는 잘 보면 알겠지만 최대 최소를 몇 번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최대 최소를 몇 번 하는 듯한 느낌이냐 지금? 2번 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최대 최소 한번 하고 그래프만 겁나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대 최소값 사이에 t값 범위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근데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거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한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엄청 나옵니다. 지금 엄청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자, 아주 어렵지 않고 그냥 평이한 문제로. 그러면 자, t가 2일 때 대입해요. 그럼 최소값이 나와요. 최소값은 t가 2일 때니까 2의 제곱 4 빼기 4 빼기 4니까 마4예요. 최소값은 마4고 최대값은 몇이냐? 6일 때요. 6집은 6, 6에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20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의 합은 답은 16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문제. 자, 잘 보세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최소가 t가 2일 때였단 말이야. t가 뭐일 때가 최소였다고? t가 2일 때. 이때 x값을 물어봐요. 자, 이때 x값은 뭡니까? 이때 x값은 뭐냐? t가 2일 때. 여기를 보는 거죠. y값이 2였을 때 그때 x값은 뭐였죠? 몇이야? 1이잖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야 돼. 아주 근본이에요. 그래프를 못 보는데 문제를 푼다. 응용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거의 암기의 신이거나 그냥 천재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프를 다 해석하는 거야. 모든 기본적인 고등학교의 수학은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이 중3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려서 헤맸던 애들 있죠. 정말 제일 쉬운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못 그렸던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를 겁나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수학한다는 건요.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은 시간을 갖다 부어야지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시간을 갖다가 부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야지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양을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난 여러분 머리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인공지능 사회에서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은 점점 도태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측을 해요.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 키는 순간 그냥 쭉 나와요. 지금도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훨씬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예요. 진짜 완전히 격동의 시대예요 지금. 완전 여러분들은 이제 재수 옴붙었다 시대인 거죠. 왜냐?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기가 점점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 근데 결론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돈을 주겠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주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장사가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써야 돼. 대학교 가서도 머리를 쓰셔야 돼요. 자기 진로를요 부모님께 맡기면 안 돼요. 부모님 세대랑 여러분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학 가서 배우는 학문들과 여러 가지 배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진로를 잡을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완전히 카오스예요. 지금 뭐 지브리품 나오면서 우리 여기 뭐 서해도 있겠지만 그래프 그리고 있겠지만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림을요 말로 그리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줘. 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체능계 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작곡도 안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분야로 갔는데 사회에서 나오면 난 안 써주는 거야. 그럼 난 진짜 개털이 되거든요. 현타가 오는 거야. 안 오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야.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축구 선수가 되고 축구를 미친 듯이 했어. 근데 축구가 사라졌어. 컸는데. 축구 돈을 안 준대. 이제 축구 리그 자체가 없어졌대. 여러분들은 곧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현타가 오는 거지. 내가 평생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준비했는데 없어진 거야. 현타가 안 옵니까? 아니, 괜찮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됐다니까? 다른 거 같이 사라졌다니까? 현타가 안 오면 이게 인간이 아니죠. 근데 봐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체능계들이 그게 되게 심해. 종속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이유는 이 시대가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아니잖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 쉽게.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웬만한 것들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장담이 못하겠는데 사라지는 영역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큼 머리 쓸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머리 쓰겠죠 중간에. 이게 다 사라지고 있는 거네? 그럼 내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 그 공부를 다른 길로 할 수 있겠지. 공부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바꾸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용성이 좋아 공부가 진짜. 뭔 말이냐. 근데 축구는 내가 축구를 엄청 잘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농구를 엄청나게 잘하냐. 이게 이게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와서 막 메시가 왔어. 그 메시가 막 축구 막 신이잖아. 근데 걔한테 농구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막 갑자기 마이클 조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 근데 공부는 그게 가능해. 공부는 그게 되게 쉬워. 옮기는 게 쉽단 말이야. 커서도.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요. 어디가 제일 유리하다고 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격동의 시대에서는 공부가 되게 유리해요. 바꾸기가 쉬우니까.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바뀌기 쉽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듣냐?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예체능계 쪽에 있으면 진짜 끝을 보세요. 거기 소수만 살아남는 시대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더 소수만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자 다시 최소값 여기까지만 끝냅시다.
t가 2일 때가 최소인데 그때 t가 2일 때 x값을 구하라고 하면 x값은 t가 2일 때 x는 뭐야? 1인 거야. 이때 x가 1인 거야. 최소가 나올 때 x값은 뭐다? 1인 거야. 이걸 구해야 돼. t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최소일 때 x값 구하라고 해. 그러면 t가 6일 때 생각해보자. 성훈아, t가 6일 때 x값은 몇이냐? 이때 최대잖아. t가 6일 언제 나왔어? t가 6일 때 언제 나왔어? x값 뭐일 때 나왔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걸 구하는 거야. 시험을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626번을 보세요. 이게 다 시험 문제인데, 자, 624번 보자. 624번. 이거 다 해줘야 되니까. 624번. 624번에 보면 이게 치환하도록 안 생겼어. 잘. 뭔가 624번은 치환하도록 안 생겼는데, 약간 뭔가 치환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거든. 624번에서. 안 풀 거야. 자. 안 풀 건데, 자, 여기서 치환을 바꿀 때 여기를 바꾸는 게 좋을까? 여기를 바꾸는 게 좋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머리에 쓰세요. 어디를 바꾸는 게 조금 더 간단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얘가 안 똑같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만들면 좋은데 아니면 뭐 x제곱 마이너스 6x 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바꿀 때. 여기를 옮기는 게 낫겠어? 여기를 옮기는 게 낫겠어? 앞에? 앞에 되면 제곱되는데? 이런 거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수학을 배우는 이유라니까. 내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디 쪽이 더 계산이 간단할지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돼야 된다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야지 여러분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니까. 머리 써가지고 진짜로. 하나 안 한다니까. 머리 못 쓰면 진짜 대학교 갈 이유가 없어. 진짜 미안한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거 암기하러 가서 배우기에는. 진짜로. 여러분들 머리 쓰셔야 돼. 수학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연결돼 있어. 미안한데 진짜로. 자, 여기서 플러스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플러스 7 집어넣게 되면 7, 4, 28이 더해진 거야. 그럼 28이 더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웬만하면 여기 바꾸지 마세요. 복잡하잖아. 제곱까지 가고 막 복잡해. 바꿔도 돼. 뭐 굳이 바꾸겠다면 내가 말리진 않겠는데 복잡하잖아. 누가 보더라도 제곱 있는 데가. 차수를 낮은 데를 바꾸는 게 더 간단하겠지.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바꿔서 치환해라. 그런 얘기고요. 핵심은 뭐냐? 626번이에요. 자, 626번이 왜 상인지를 보세요. 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치환할 문제입니다. 자, 그냥 지나가던 강아지가 와도 치환해야 되겠습니다. 대놓고 줘요. 자, y를 주는데, 자, 대놓고 치환하라고 fx에다가 이렇게 잘 찍어서 줘요. 야, 누구를 치환할지는 지나가던 강아지가 봐도 알겠죠? 그치? 성훈아, 누구 치환하라는 문제냐? 그냥 딱 봐도 그냥. 누구 치환하라는 얘기야, 지금. fx, 그래. fx 지금 치환하는 거야. 이거 뭐, 이거까지 봤는데도 치환 안 한 놈 있으면 이거 진짜 찐따라지요, 진짜로. 그러니까, t를 fx로 치환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치환할 건데. 치환할 건데. 이 범위 구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fx 그래프를 봤더니만 뭐가 포함됐죠? 뭐가 포함됐죠? 절대값. 결론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포함됐으니까 절대값을 탈출해서 그려야 돼요. 내가 절대값을 탈출한 방법은요. 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 원리밖에 없어요. 자, 절대값 탈출하는 원리는 다른 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태훈아, 어떤 원리입니까? 절대값 탈출하는 원리 뭡니까? 그러니까 뭐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이 안에가 무슨 수다? 양수냐, 음수냐 나눠서 탈출한다고 했죠. 지금 내가 이 절대값을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탈출시키면 되는데 탈출이라는 원리는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하고 음수로 나눠서 탈출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앞으로 나올 모든 절대값 문제에서 이거를 제외한 다른 얘기가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뭐냐면 이 안에가 x지.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 나눠서 그릴 거예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으면 fx는 뭐를 그리면 되냐면 얘를 그리면 돼요. 두 번째,
x가 음수잖아요? 그럼 누굴 그리면 되냐면 fx는 얘를 그리면 돼요. 끝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양수면 그냥 탈출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서만 그린다?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만 그리고 끝낼게요. 지금 시간 많이 됐는데. 자, x가 0을 기준으로 볼게요. y축이 되겠죠? x는 0, y축. 얘를 그릴 거야, 얘부터. 아래로 볼록이고, 우리 항상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대칭축만 보는 거야. 자, 성훈아, 이 대칭축 뭐냐? 1.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는데, 또 1이 나오면 또 슬퍼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대칭축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물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가. 근데 어디만 봐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그래프가 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 진짜 많이 그리셔야 돼요. 나눠가지고 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적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많이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얘는 대칭축이 몇이냐? x가 2분의 1입니다. x가 2분의 1일 때 점점으로 그릴게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그려야 되냐?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0의 기준으로 왼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이게 fx 그래프 모양.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절대값이 x에 있으면 0보다 클 때를 그린 다음에 0보다 클 때만 그리고 대칭으로 그려요. y축 대칭으로 그리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시고. 그래서 얘는 무슨 값만 존재하냐? 최소값만 존재해요. 뭐만 존재한다고요? 최소값. 이 fx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최대값은 계속 증가해요. 최소값만 있어요. 뭐만 존재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얘 범위가 뭐가 나온다? t값으로 존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t의 값의 범위예요. 이게 마이너스 1대입니다. 0일 때가. 최소예요. 제 밑에 있죠. 최대는 없어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쓰면 이렇게 돼요.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가 되고, 그때 t의 값의 범위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밖에 없냐? 그래프에서 뭐가 포함된 그래프를 줬기 때문이다?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상인 거야. 결론은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 그러면 그래프를 겁나 많이 그려야 되는데, 특히 어떤 그래프를 많이 그렸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도 많이 그려봐야 되겠고, 문자가 포함된 그래프도 많이 그려봐야 되겠고, 문자가 나눠지는 그래프도 많이 그려봐야 돼. 자, 숫자가 다 들어간 거는요, 가장 기본인 거야. 중학교 때도 쩌리로 봤던 문제들인 거야. 다 문자가 포함됐을 때,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 나눠서 다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되는 거지. 진짜 많이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상위권으로 갈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다 그래프 싸움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프 맨날 그려라, 외우지 말아라, 이해해라. 맨날 이 짓을 반복을 해도 그래도 안 하죠. 이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너무 갭 차이가 심해. 중학교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이 되게 쉬운 거야.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만 공부하냐? 시험 때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중학교 때 문제가 쉬우니까, 여러분 대부분 중학교 때 보면 알겠지만 시험 때만 수학 공부하잖아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성적 나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어렵고 문제 범위도 많기 때문에 시험 때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냥 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망했다. 그냥 고등학교 때는요, 평소에 수학 공부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상위권으로 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내가 내주는 숙제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하위가 갈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내분도 내가 충분히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 내가 내주는 숙제 더하면 내가 더 줄 겁니다. 아 얘는 더 키울만하겠구나. 그럼 더 줘요. 근데 내가 내주는 기본적인 숙제도 안 하는데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안 하고 있잖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수학 과목인데. 자 결론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된다는가 여기서 또 그래프 그려요. 자 이제 지웁시다. 그래프만 그리죠. 선생님 그래프를 한 문제 푸는데 몇 번을 그리는 겁니까? 겁나 그려야 돼요. 근데 엄청 사실 많이 그렸기 때문에 엄청 겁나 빠르게 그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천천히 그리겠죠. 처음 배웠으니까. 자, 얘 아래로 블록이에요. 다 대칭축. t 몇일 때냐? 태훈아. 대칭축 몇이냐? t.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딨어? 마이너스 1보다 크나보잖아. 어딨어? 대칭축. 왼쪽에, 오른쪽에. 슬퍼지죠. 야, 마이너스 이거 마산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마이 0 이렇게 가죠. 그죠? 이래서 튀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하다 보면 이 여러분들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개판으로 공부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아, 진짜 나와요. 그냥 보면.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려면 이게 튼튼해야 돼. 개념이 완벽,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지금부터 잘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자,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최소값은 언제 뜨겠냐? t가 뭐일 때겠어?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겠죠? 아닌가요? 이때가 최소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빼기 4 더하기 5니까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답이 2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필강을 할게요.